소득이 없는 사람, 은퇴한 사람, 우리 많잖아요. 이분들은 저도 그러고 고정소득이 없어요. 고정소득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현금을, 전체 현금 자산이 1억밖에 없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 1억이면 이 자산 배분을 100% 주식하시면 안 돼요.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교실이니까 교실스럽게 오늘 한번 예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투자에 있어서 포트폴리오가 늘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수중에 만약에 열심히 모아서 1억이란 돈이 생겼다라면 좀 어떻게 포트를 짜면 좋을까요? 1억을 가지고 주식을 다 한다고 가정하면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국민연금처럼 6천에서 한 7천만 원 정도는 해외 투자, 나머지 남는 돈 국내 투자해도 된다. 7대3 혹은 6대4 이건 각자의 선호랑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요즘 해외를 투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엔비디아 수혜주를 찾아서 국내에서 엔비디아 하청할 그 기업을 찾아서 우리가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엔비디아를 사면 되죠. 그래서 요 투자 비중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 그럼 국내 투자하고 있는 이 30% 비중은 어떤 기업을 고를 거냐? 미국에 가면 없는 우리만 잘하는 기업들, 혹은 그분님들이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펀더멘탈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어떤 기업들이 있다면 국내 투자를 해도 상관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할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많이 오르면 팔으셔야 돼요. 우리는 시장 구조 때문에 그래요. 장기적으로 쭉 뻗어나가는 펀더멘탈을 가진 기업은 사서 오래 들고 가도 돼요. 다만 저는 확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률상 굉장히 그게 희소한 수밖에 없다. 우리 대외 의존적인 펀더멘탈 구조, 수급 구조 이런 것 때문에 소득이 없는 사람, 은퇴한 사람, 우리 많잖아요. 우리 1958년생부터 1972년생 사이가 베이비붐이에요. 거기 분들은 1년에 막 진짜 100만 명씩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차례대로 지금 은퇴를 하셨거나, 우리 김영익 교수님이 58년생이시죠. 그분이 선두열차예요. 기관차야. 자, 이제 제가 64년생이니까 이분들은 저도 그러고 고정소득이 없어요. 고정소득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현금을 1억을, 전체 현금 자산이 1억밖에 없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 1억이면 이 자산 배분을 100% 주식하시면 안 돼요. 월 소득이 없는 사람은 은퇴를 하고 나면 국민연금 받는 거죠. 평균으로 뭐 78만 원인가 얼마 나온대요. 그런데 이거 갖고는 못 살아요. 우리 그 요양병원 다니고 뭐 그럴 걸 가정했을 때 부부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 돈이 월 340만 원 정도 된대요. 월 340만 원을 만들려면 이 연금 갖고는 택도 없는 거죠. 사적 연금, 따로 이제 개인적으로 보험 넣으신 분 있죠. 뭐 저기 연금보험 이제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뭐 일정 금액 뭐 월 50만 원 뭐 그런다고 해도 이게 턱없이 모자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생각인데요. 이분들 대부분은요 현금이 1억이 있는 게 아니라 집을 가지고 있어요. 집. 혹은 전세 보증금이라도 있어. 우리나라에 이 두 개를 합하면 전체 가계 자산의 80%를 넘어요. 이거 깔고 있는 거야. 깔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제 은퇴를 했어. 나이가 61살에 정년퇴직가 나요. 정년퇴직 했는데 내가 집을 있고 돈이 좀 있었는데 딸 결혼하고 아들 결혼하는데 좀 줘버렸어. 그래가지고 현금은 1억밖에 없다. 빨리 바꿔야 돼. 빨리 바꿔야 돼. 우울해진다니까요. 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1억을 갖고 까먹어요. 그러면 300만 원씩이면 1년에 한 4천만 원, 3,600만 원 까먹어야 되잖아요. 그거 되게 우울해지고요. 우울증 걸려요. 1억으로 노후를 월 생활비를 대기에는 부족해요. 그럼 어디서 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심각하게 여기에서 좀 줄여야 돼요. 좀 외곽으로 나가시든가, 이제 출근 안 해도 되니까 굳이 서울에 안 살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현금을 좀 만들어서 여기를 플러스를 만들어야죠. 뭐 그렇게 해서 이게 한 3억이 됐다. 서울 뭐 상암동에 전세를 살다가 서울 아닌 데로 갔다 그러면 돈이 좀 생기잖아요. 그럼 월 3억을 갖고 이분들은 주식을 100% 하면 안 돼요. 한 2억 정도는 이자 나오는 것도 있죠. 채권 뭐 이런 거 하는 거. 채권. 그것도 월 이자가 나와야 되니까 너무 막 긴 채권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한국전력 채권, 은행들이 발행하는 채권, 대한항공이 발행하는 채권, 그런 것들은 지금 한 5% 나온다고요. 5%. 그러면 2억에 5%를 곱하면 1년에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을 나누기 12로 하면 대충 뭐 90만 원 정도는 월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90만 원을 여기에다 보태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만 있으면요, 이것도 우울해요. 채권만 들고 있으면 너무 우울해요. 주식을 꼭 하셔야 되는데,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요, 이게 살아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진짜 이런 마음으로 나 1년에 한 30% 벌려는 마음으로 주식을 하면요, 마음이요,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급등주 찾아 안 다녀도 돼요. 그리고 약간 그 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제가 전달드리는 뉴스도 열심히 보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그 보는 안목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연세가 들으셔도 일하는 것 같은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2억을 채권을 했으니까 1억 정도가 이거는 주식하는 거죠. 주식해서 이걸로 1년에 30%만 벌자. 그럼 30% 3천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대충 한 뭐 260만 원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260만 원 하고 여기 채권에서 나오는 거 90만 원 더 하고 사적임금 더 하고 이러면 월 500만 원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재밌죠.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시겠네요. 야, 그러지 말고 채권 하지 말고 3억을 주식하면 이게 9천만 원이 되지 않겠냐?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걸 이쪽으로 다가 있으면요, 마음이 불안해져서 주식이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고집만 늘어나고 또 그냥 밤새서 이 유튜브 저 유튜브 다 보고 신문 다 봐야 돼. 그러다 보면 수익이 안 난다니까요.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가 각각의 개인들마다 다 있어요. 그 위험의 정도를 넘어가고 나면 이 주식이 주식으로 안 보이고 노름판 칩으로 보여요. 그때부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왕창 벌었다 왕창 잃고 원금 계속 누리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벌고 난 다음에 누려도 돼요. 천천히 누려도 된다고요. 우리 시장은 이래요. 미국 시장도 어떨 때 내릴 때 내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 저거 다 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여기서 가져올 것도 없고 뭐 어디 손부릴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진짜 1억밖에 없다. 주식해야죠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뭐 4천만 원을 채권 넣고 4천만 원 채권 넣어가지고 1년에 5% 받아봐야 200만 원이잖아요. 그건 진짜 어디다 갖다 붙일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로 노력을 해서 제대로 주식해야죠. 그리고 또 일자리도 알아봐야죠. 그죠? 이제 요즘 노년층을 위한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 이런 거를 정부에서 많이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운동 삼아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무리하지 않게. 하여튼 그 오랫동안 장수하려면 몸을 또 꾸준히 움직여 주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억이 좀 커졌어요. 그죠? 근데 소득이 없는 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